안녕하세요. 용이의 하루의 용이입니다. 네, 곧 대학교 면접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면접 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도움이 돼보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험생 분들께서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떠한 컨텐츠를 찍으면 될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면접 있는 학교는 다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어가지고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역 때는 기계공학과를 6개를 썼고 지금 다시 대학교 도전하는 이 시점에서는 한약학과를 3개를 썼어요. 면접 있는 전형이 총 5개였는데 5개 모두 최초합으로 합격을 하였어요. 제 내신이 최초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신이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면접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주변 동생들한테도 꾸준히 한 말이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면접으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면접 팁을 2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면접에 갖추어야 할 자세, 그리고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것.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로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도 한 10분이면 10분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인데 자신감이에요. 저는 문을 열고 첫 10초에 면접 분위기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첫 인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저도 면접을 많이 봤지만 면접 전에 항상 떨렸어요. 엄청 떨리죠? 근데 계속 속으로 주문을 외쳤던 것 같아요. 딱 10초만 밝고 명랑하고 자신있게. 그 첫 10초를 잘하면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처음에 말려버리면 계속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10초 동안은 정말 밝고 목소리 크고 이렇게 당당하게 가장 제일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는 당황을 하지 않는 거. 실제로 면접을 다들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면접관들께서 제가 예상하는 질문만 하지를 않아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인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괜찮아. 나만 모르는 거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저의 아빠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면접관도 누군가에게는 이웃집 아저씨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맞잖아요. 면접관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옆집 아저씨? 뭐 삼촌? 아빠? 이런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하지만 예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니고 무섭게 대하시더라도 연기일 거다. 나를 당황시키게 하려는 그분들의 연기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을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꼬리 질문은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이 친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한 말에 관심을 보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번째,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입시 학원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인정은 하되 제 생각 또는 포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되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고 제 생각을 이렇게 나열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제가 한약학과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양약과는 다른 한약의 효능과 이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제가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아니라서 당황을 했죠.
근데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양약의 부작용을 한약으로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연결을 시켰어요. 현대 사회의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양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랑 양약을 통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한약을 쓰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한 대학교 면접에서는 제가 제 자소서가 아닌 다른 친구 자소서로 면접을 본 적도 있어요. 약 5분간. 심지어 전공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저거를 자소서에 쓴 적이 없는데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면접관님들께서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저는 계속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간부터 이상함을 깨우치고 제가 교수님, 제 자소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수님들도 당황하셨고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서 거기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최대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또박또박 말하기. 저는 아이 컨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본 면접은 거의 1대2 면접이었거든요. 그냥 면접관 두 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면서 말을 또박또박 했어요. 그리고 웃기. 웃는 게 정말 중요한데 솔직히 웃는 사람한테 돌 못 던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앞에 무서운 호랑이 같은 면접관이 앉아있어도 저는 웃었어요. 이 안면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가식적이라도 웃었어요. 면접 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고요.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하기 전에 그 예상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 갔었어요. 먼저 전공 관련한 과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전공 관련한 현 이슈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5번의 면접 다 이 질문 하나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면접을 갔을 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현재의 이 상황에 적용을 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너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하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랄까? 그리고 제가 한약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는 양약과 한약의 차이 그리고 한약의 과학화 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에 지원하여 추후의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고 싶은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는 이 학과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여 인체 장기를 구현해내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타이틀, 나만의 타이틀은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거는 다 묻지는 않으셨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 필요는 없고 큰 카테고리별로. 교수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말 많은 걸 요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걸 알아봤니? 이 정도는 약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4대 역학으로 뭐뭐뭐가 있으며 나는 4대 역학에 이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찾아보기입니다. 이제 학교마다 인재상이 존재를 하는데 자기들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아이들을 뽑겠죠. 대부분의 인재상으로 융합, 글로벌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저는 융합적인 인재입니다를 어떻게 제 사례로 표현을 할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면접 케이스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현역 시절에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작위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제 자소서나 생기부에 있는 전공 관련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다행히 준비를 해가서 대답을 잘했지만
아무 준비 없이 갔다면 저도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 생기부나 세특 아니면 자소서에 있는 전공 관련 법칙들 같은 거는 사전에 한두 줄이라도 요약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저는 솔직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카테고리가. 저 스스로 계속 세뇌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흥미 있는 사람이다. 솔직히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 꾸며낸 저거든요. 근데 저희는 면접에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학에 붙고 대학 가서 그건 실현하면 되는 꿈이기 때문에 계속 세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활동 한두 개 정도는 꼭 말하고 싶다라는 거를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G실험이랑 R&E 활동이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와 실험 준비 과정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외웠어요. 자소서에도 물론 이걸 기반으로 써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 혹여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제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나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이 제 강점이라 생각을 해서 꼭 어필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에 비슷하게 대답을 하고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더라도 꼭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면접은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동적으로 제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이 A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A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A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A, B까지 전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눈치 없게 그 동문서답을 한 게 아니라 눈치껏 이것만은 더 말하고 싶은데 이것만 더 말할까? 하는 식으로 열정 가득한 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 독서 등의 카테고리인데 솔직히 저는 다 준비를 하지 않았고 독서도 거의 한 20권에서 30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천년에 그 책들의 줄거리를 다 외우고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읽었다 한들 저는 그 줄거리를 궁금해할 교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는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너가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신답니다. 이것도 제 경험의 예를 든 건데 기계공학과에서 어떠한 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 3차 산업시대의 출현을 알 수 있었고 기계공학의 중요성을 실감을 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어느 책을 가져다 와도 말을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꼼수라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저희는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의 꼼수입니다. 굳이 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고 제 생각을 어떤 책에 붙이냐에 따라 그 나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점, 단점, 취미, 흥미, 특기 이런 건 솔직히 안 묻는 추세고 정말 할 말이 없을 경우에 묻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갑자기 학생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거창하게 얘기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날 잡고 그냥 써내려 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흥미가 있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면접 팁은 끝이 났고요. 수험생분들 지금부터 막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면접 준비를 5일 전에 했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의 면접은 하지 않았는데 모의 면접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됐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